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서 2026년 1월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공급망 독립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일본 기업들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하며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이 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의 벽이 한국 기업의 양산 성공으로 인해 비로소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핵심 부품의 국산화 채택을 공식 선언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적 제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강력한 경제적 신호입니다. 과거 2019년 수출 규제 당시 한국 반도체 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을 우려해야 했던 취약한 구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한 중소기업의 끈질긴 연구개발과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만들어낸 이 역사적 사건이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과 한국의 것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정밀도가 나노 단위로 진입하면서 부품 하나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블랭크 마스크는 쉽게 비유하자면 아무런 글씨도 새겨지지 않은 최고급 인장 원판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감 도장이 정교한 문양을 종이에 찍어내듯 반도체 마스크는 복잡한 회로 패턴을 실리콘 웨이퍼라는 판 위에 그대로 전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이 패턴을 새기기 전 단계의 빈판이지만 이 부품의 품질이 최종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의 80% 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개당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한 개를 제작하기 위해 수십 장의 마스크가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반도체 제조사의 원가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품 자체의 가격도 높지만 더 큰 경제적 리스크는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만약 이 원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함이나 불순물이 단 하나라도 섞인다면 수십억 원 가치의 반도체 웨이퍼 전체가 폐기 처분되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소모성 부품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자 공급이 끊길 경우 제조 라인 전체가 마비되는 전략적 급소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거인들은 이 작은 판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수급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어려운 기술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이 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반도체 노광 공정이 기존 불화아르곤 방식에서 극자외선, 즉 EUV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블랭크 마스크의 물리적 개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UV는 파장의 길이가 일반 가시광선보다 14배나 짧은 빛으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크기인 초미세 회로를 그리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되어 버리는 극도로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스크가 빛을 투과시키는 유리판 방식이었다면 이 UV용 마스크는 빛을 거울처럼 튕겨내야 하는 반사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소재 산업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UV용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판이 아니라 원자 단위로 완벽하게 평평하게 가공된 초정밀 거울이어야 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면적을 평평하게 다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면의 굴곡이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아야 하는 수준의 공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도의 미세한 변화에도 마스크가 변형되지 않도록 열팽 착률이 10억 분의 5 이내인 특수 유리 기판을 제작하는 기술은 물리적 한계에 도전하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 이 UV 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제조 레시피를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해 마스크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40층에서 50층가량 교대로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보유한 극비 자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높았던 탓에 시장은 자연스럽게 소수 기업에 의한 독점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독점 구조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위협이 되었는지 수치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의 지표를 분석해보면 특정 국가의 기술 독점이 얼마나 위태로운 수준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를 종합하면 일본의 호야가 약 60%의 점유율을, HC가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나머지 10%조차 일본 내의 다른 기업들이 나누어 갖는 구조였기에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은 7년 전까지 소수점 이하의 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일본 기업들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UV 공정 단계가 늘어날수록 마스크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2026년 기준 글로벌 블랭크 마스크 시장 규모는 약 2조 5천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인 이 UV용 제품은 매년 10에서 15%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일본 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었던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경제적 리스크는 비용을 넘어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도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세워야 하는 리스크는 경영진에게는 상존하는 공포였습니다. 독점적 공급자는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조절을 통해 구매자의 목줄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의존도가 극에 달했던 2019년, 우려는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유례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규제 대상이었던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은 당장 몇 달치의 재고밖에 남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이 UV 블랭크 마스크가 직접적인 규제 명단에 즉각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업계 내부에서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소재의 무기화가 국가 기간 산업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즉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특정 국가의 90% 이상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결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정치적 가변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본 기업에만 매달리는 것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취약점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부장 국산화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경제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감정적인 불매운동보다는 기술적 자립만이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는 냉철한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불가능해 보였던 연구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랭크 마스크의 국산화는 다른 소재들보다 훨씬 높은 기술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기업들이 맞닥뜨린 그 기술적 난제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E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가 10년 내에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제조 공정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마스크의 기초가 되는 기판은 반도체 공정 중 발생하는 고열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열팽 착률의 허용 오차는 10억 분의 5 수준입니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인 38만 킬로미터가 온도 변화에 따라 단일 밀리미터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특수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 자체가 이미 일반적인 정밀 제조의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더욱 까다로운 관문은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반사층 적층 공정입니다. 극자 외선을 반사하기 위해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서로 다른 금속을 한 층씩 번갈아 가며 쌓아야 하는데 이를 80장에서 100장가량 쌓으면서도 전체 두께는 원자 몇 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A4 용지 100장을 쌓았을 때 어느 지점에서도 굴곡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평면을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온빔 증착이라는 초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와 노하우는 극히 일부 기업에만 독점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SNS텍 기술진은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최적의 온도와 압력, 시간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는 생산된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고 검증하는 인프라의 확보였습니다. 초정밀 적층에 성공하더라도 결함 제로라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이 UV 공정에서는 60나노미터 크기의 미세한 먼지 하나만 있어도 빛의 반사 경로가 왜곡되어 수십억 원 상당의 반도체 웨이퍼가 통째로 불량품이 됩니다. 60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를 8만 개로 쪼갠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크기로 일반적인 현미경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미세 결함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것은 국산화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경제적 변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일본의 레이저텍만이 생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당 가격이 400억 원을 상회하는 이 장비는 돈이 있어도 주문이 밀려 수년을 기다려야 구할 수 있는 귀한 몸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 SNS텍이 독자적으로 이 장비를 확보하고 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재무적으로나 영향력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할 수단이 없다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없는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거시적 협력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꾀하던 삼성전자가 직접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글로벌 구매력을 활용해 레이저텍과의 협상을 주도하며
SNS 택이 필요한 검사 장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UV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단순한 수요처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삼성전자는 SNS 택의 지분 투자를 단행함과 동시에 양사의 기술적 강점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과거 하청업체의 물건을 발주하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기술의 사활을 공유하는 수평적 혈맹 관계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양사는 펠리클 부착 프레임 기술 등 다수의 특허를 공동 출원하며 기술적 보완과 상호 이익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철저한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독점적 공급자인 일본 기업들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 대체제라는 지렛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실제 양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유하며 SNS 택의 제품이 실제 공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밀하게 피드백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귀중한 데이터는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한국 소부장 생태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기술적 준비를 마친 이들의 시선은 실험실을 넘어 대규모 양산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확충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세워진 거대한 생산기지는 그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뒤 마주한 과제는 실험실 수준의 성과를 거대한 공장으로 옮기는 양산 인프라의 구축이었습니다. SNS 택은 경기도 용인에 약 1천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00평 규모의 이 UV 전용 생산센터를 건립했습니다. 2025년 10월 완공되어 2026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공장은 한국 소재 산업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곳의 핵심인 클린룸 등급은 ISO 클래스 1을 달성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청정도를 확보했습니다. ISO 클래스 1등급은 1세제곱미터 공간 내에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가 10개 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 대기 중에 수십만 개의 먼지가 존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만 배 이상 깨끗한 상태이며 이는 일반적인 대학 병원의 수술실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 환경입니다. 먼지 하나가 거액의 손실로 직결되는 이 UV 블랭크 마스크의 특성상 이러한 초정밀 환경 구축은 곧 제품의 경제적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과감한 설비 투자는 SNS 택이 단순한 부품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물리적 기초를 닦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라 할지라도 삼성전자의 실제 반도체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혹독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부품 국산화의 최종 승인은 흔히 퀄이라 불리는 품질 인증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실제 공정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SNS 택의 샘플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폰 테스트부터 풀마스크 테스트, 웨이퍼 프린팅, 그리고 최종 수율 검증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친 혹독한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단 1분의 중단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민감한 곳이기에 검증 과정은 보수적이고 치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마침내 최종 승인이 났다는 소식은 한국 반도체 소재 역사에 남을 승전보와 같았습니다. 이는 국산 제품이 일본 호야나 AGC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정밀도와 신뢰성 면에서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독점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최종 승인 이후 SNS 택의 제품은 실제 양산 적용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무리한 교체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점진적 전환을 골자로 하는 투티어 전략이었습니다. 국산화 성공이 곧바로 일본산 제품의 완전한 축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제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을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투티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은 최첨단 회로 레이어에는 수십 년간 검증된 일본 호야의 제품을 당분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공정부터 국산 블랭크 마스크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엔진 핵심 부품은 기존에 검증된 업체에 맡기고 내부 인테리어 소재부터 신규 업체를 테스트하며 점진적으로 기술 신뢰도를 쌓아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국산화된 대안을 확보함으로써
일본 기업과의 가격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혹시 모를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보험을 든 셈입니다. SNS텍 역시 2026년 하반기부터는 더 고도화된 기술이 요구되는 위상반전 마스크 등의 양산을 계획하며 공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또 다른 반도체 거인인 SK 하이닉스 진영에서도 포착되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텍의 성공은 단일 기업의 쾌거를 넘어 한국 반도체 소재 산업 전반에 강력한 낙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인 SK 엠펄스 역시 이 UV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하여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SK 하이닉스 또한 국산 공급처를 확보하게 됨을 의미하며 삼성과 SK라는 양대 산맥이 각각 든든한 국내 파트너를 거느리게 된 형국입니다. 국내 기업들 간의 선의의 경쟁은 기술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수십 년간 일본 기업들이 안주해온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소재 지형도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202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도리어 한국 소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역설적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국의 소재 기업들은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국내 수급에 그치지 않고 수출 확대와 무역 수지 개선이라는 것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산화 안착 이후 한국 기업들이 마주할 새로운 시장 환경은 기회와 위협이 공존합니다. 현재 SNS텍 매출의 40 내지 50%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소재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랭크 마스크의 주원료인 고순도 석영 가격이 매년 15%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수익성 관리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말부터 차세대 노광 장비인 하이-NA EUV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보다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기술로 이에 맞는 새로운 규격의 블랭크 마스크 개발이 다음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SNS텍과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이 변화의 파도를 선제적으로 탄다면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SNS텍은 약 2,500억 원 수준의 매출과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술 자립이 곧 기업의 재무적 성공과 직결됨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이 남긴 교훈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1월의 국산화 성공 선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거대한 파고가 덮쳤을 때 우리 기업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기술적 집념을 선택했습니다. 7년간의 인고 끝에 불가능하다던 EUV 블랭크 마스크라는 가장 높은 산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 건조에 성공했던 순간에 비견될 만한 쾌거입니다. 이번 국산화는 세 가지 결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남겼습니다. 첫째, 일본 기업의 목줄을 쥐어주었던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제조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독점 체제의 붕괴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원가 절감과 협상력을 획득했습니다. 셋째, 세계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적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격언은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없었다면 국산화의 속도는 이토록 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0%의 점유율에서 시작해 2030년 글로벌 점유율 20%를 목표로 나아가는 한국 소재 기업들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독립을 이룬 대한민국 반도체가 앞으로 그려나갈 100년의 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견고해 보입니다.